안녕하세요. 걸어서 마을 속으로 김형권. 노혜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얼마 전까지 되게 네. 날씨가 무더웠던 것 같은데 어느새 벌써 10월이에요. 네. 요즘에 거리를 다니다 보면 울긋불긋 단풍이 너무 예쁘게 네. 들었더라고요. 울긋불긋 꽃대걸. 네. 네, 아니 형권 네. 쌤은 어떻게 가을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가을을 아주 무척 좋아합니다. 가을이요? 예. 가을이죠, 가을. 아, 네. 네. 저도 좀 가을을 많이 타기는 하는데 네. 또 형권 쌤 같은 경우는 여행을 되게 잘 다니시잖아요. 네. 캠핑도 요즘에 다니시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캠핑도 가죠. 좀 주제 맞지 않게 좀 다니고 있습니다. 뭐 네. 캠핑에 가는 건 무슨 자격이 네. 있는 건 네. 아니잖아요. 바쁜데도 주제 맞지 않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가을을 좀 무지 타는데 요즘에 정말 거리를 봐도 그렇고 하늘을 봐도 그렇고 정말 가을이 왔구나라고 느껴지는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가을을 온 오감으로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걸어서 마을 속으로 저희 어떤 이야기를 네. 이야기해 주실 오늘 건가요? 아주 특별하죠. 네. 이게 아주 특별 이벤트입니다. 어. 네, 오늘 이 계절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네. 시를 낭송하는 오. 시낭송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어. 함께 오늘 그것들을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이 마음의 이 기쁨, 뭐라 그래야 되죠? 마음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외로움을 깊이 한번 느껴보시라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역시 가을을 좀 타시긴 하시나 봐요. 아, 쓸쓸한 가을이 남자의 계절이라. 가을 하면 왜 이렇게 슬픈 노래가 자꾸 떠오르고 막 산들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저는 이상하게 가을 되면 네. 그 바다를 가고 싶어요. 특이하시네요. 네, 추억이 있습니다. 아, 가을에. 그런가요? 그 추억 물어보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네, 슬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가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왜냐면- 이야기는 물어보지 않는 걸로 하고, 네, 이 계절과 너무 정말 잘 어울리는 시 낭송회지 않을까 싶은 네네. 생각이 드는데, 시 낭송회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되게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후문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따가 보겠지만 참 뭐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네. 준비하신 선생님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어. 오랜 시간 배우고 공부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 네. 네.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어떨지 기대감이 한껏 생기는데요.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이번 걸어서 마을 속으로는 시 낭송회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산돌 동네 배움터 시낭송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덥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갑자기 가을이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강원도를 갔다 왔는데 설악산에 단풍이 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가을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시낭송회를 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고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계절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저희가 사랑과 삶을 이야기했던 시들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여기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촉촉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을 열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자경 선생님, 김길순 선생님, 김서연 선생님이십니다. 박수. 네, 세 분의 시를 저희가 연달아 이어서 들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김자경 선생님부터 시를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마음이 푸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푸른 잎사귀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언제 보아도 언제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폭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제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어연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거친 삶의 벌판에서 언제나 청순한 마음으로 사는 사슴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모든 삶의 굴레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화해와 평화스런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나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 낙화 이형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멀지 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아름답게 나이 들게 하소서. 칼 윌슨 베이커. 아름답게 나이 들게 하소서. 수많은 멋진 것들이 그러하듯이 레이스와 상아와 황금 그리고 비단도 꼭 새 것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오래된 나무에 치유력이 있고 오래된 거리에 영화가 영원히 깃들듯 이들처럼 저도 나이 들어감에 따라 더욱 아름다워질 수는 없나요? 네. 목소리가 정말 가을에 잘 어울리시는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쉬움을 그냥 보내드리면 좀 아쉬우니까 한 분만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처음에 들었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 마지막 식기 보니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나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라고 끝나는데 이 식기가 저도 또 마음에 닿고 직접 읽어주신 선생님도 굉장히 마음에 닿으실 것 같아서 혹시 선생님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요. 이 시를 제가 선택했을 때 나는 정말 모든 사람한테 좀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좀 아름다운 마음으로 앞으로 또 노후를 더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 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이미 충분히 아름다우시죠? 네, 아름다우시다고 생각하면 네. 세 분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시에 어울리는 음악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잠시 또 두 번째 세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약간 눈시울이 네. 김강석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이제 60대를 얼마 안 있으면 또 들어가야 하고 또 이미 60대를 지내고 계신 분, 이미 60대를 지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제 마지막 가사에서 저희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코끝이 조금 네 징긋합니다. 저희가 이제 음악을 듣는 사이에 마을에서 시를 이야기하다 두 번째 문을 열어주실 세 분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네, 홍성미 선생님, 김성옥 선생님, 황성숙 선생님이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어쩌면 좀 더 가을을 좀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의 귀와 눈과 마음이 호강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분의 시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파랑의 감가 김개미 파란색이 차갑다 생각하지 않아요. 드높은 가을 하늘을 보고 차갑다 생각한 적 없어요. 어려서 그렇게 배웠다고 커서도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은 내 생각이 아니죠. 골목 깊은 곳의 파란 대문은 동네에서 제일 예쁜 파란색.
파란 나라 파란 몸 스머프는 내가 제일 아끼는 파란색. 파란색은 100가지도 1000가지도 넘어요. 어떤 파란색은 꿈속에만 있고, 어떤 파란색은 어떤 사람에게만 있고, 어떤 파란색은 저녁에만 있어요. 아직 아무도 본 적 없는 파란색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파란색이 발견될지, 누가 발견할지 나는 너무 궁금해요. 물감 뚜껑을 닫는 순간 나와 당신의 파란색은 더 이상 같은 색이 아니죠. 나는 내 마음속의 파란색을, 당신은 당신 마음속의 파란색을 볼 뿐이죠. 화가들은 자신만의 파란색을 가지려고 일평생 색깔 속으로 여행을 떠나죠. 노랑에서도 빨강에서도 초록에서도 파란색을 가지고 나오죠. 내게 파란색을 좋아하냐고 묻지 마세요. 나는 어쩔 줄 모른답니다. 그 가을길 조성구. 한 움큼 여름을 베어내고 혼자 가을길 걸으면 무위의 사색 촉촉한 슬픔은 가슴에 내리고 산자락 돌아 다투어 물드는 나뭇잎으로 가끔은 잊었던 수구초심 아픈 내 향수. 바람이 지나며 저녁이 끄는 노을, 흰 구름 몇 점 떼어낸 하늘로 내 가난한 시선이 걸치면 어느새 세월을 비워낸 가을이 함께 저만치 간다. 과수원에서 마종기 시끄럽고 뜨거운 한철을 보내고 뒤돌아본 결실의 과수원에서 사과나무 한 그루가 내게 말했다. 오랜 세월 지나가도 그 목소리는 내 귀에 깊이 남아 자주 생각난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그냥 받았다. 땅은 내게 많은 것을 그냥 주었다. 봄에는 젊고 싱싱하게 힘을 주었고, 여름에는 엄청난 꽃과 향기의 춤, 밤낮 없는 환상의 축제를 즐겼다. 이제 가지에 달린 열매를 너에게 준다. 남에게 줄 수 있는 이 기쁨도 그냥 받은 것. 땅에서, 하늘에서, 주위의 모두에게서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그냥 받았다. 이 세 시를 보니까 그 가을길, 이 시는 정말 제대로 저희에게 가을의 색채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파랑의 감각이라는 시를 저는 오늘 사실 처음 들었는데 저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너의 마음속 파랑은 어떤 파랑이니? 라는 질문을 던진 것 같아서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도 내 마음속에 어떤 파랑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과수원이라는 시가 사실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중학교 때 토요일만 되면 친구들과 과수원에 놀러를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과수원에 가서 과일을 사면 싸게 주거든요. 한 바구니 가득 담아주시고 흠집 난 거, 떨어진 거 이런 것까지 얹어주셔서 과수원에 갔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선생님은 혹시 과수원을 들려주고 싶었던 남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마종기 시인을 제가 너무 좋아했고 또 이 시에서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그냥 받았다 할 때 그냥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시를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아, 네. 저는 이 시귀에 보면 여름에는 엄청난 꽃과 향기의 춤, 밤낮 없는
환상의 축제를 즐겼다. 저는 이게 그림으로 그려졌었어요. 들려주실 때. 왜냐하면 그 사과꽃, 백꽃 바람에 막 흩날 때 우수수 이렇게 막 날리는 거 아마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바로 환상의 축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절마다의 각각의 향기를 들려주신 세 분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멀리로 떠나가면 눈물만 나는 날에는 아직도 잊지 못하여 두 손에 꺼낸 사진에 미소만 짓고 있는데 떠나가라 그리움 사무치는 그리움 다시 한번 그리움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선생님들께서 시를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영상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분위기를 이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같은 사랑, 윤보영. 그런 적 있습니다. 좋아하면서도 좋아한다 말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면서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한다고 말하면 멀리 사라질까 말 못하고 볼 수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꼈던 그랬던 적 있습니다. 웃는 모습 가슴에 담고 수시로 꺼내보며 미소 짓고 즐거워했던 한 세월 지나고 보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한다 해볼 걸, 핑곗거리 만들고 슬쩍 손이라도 잡아볼 걸. 하지만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빛바랜 앨범 속 사진처럼 생각할 때마다 미소를 주는 선물 같은 사랑이 맞습니다. 남편 문정희. 아버지도 아니고 오빠도 아닌 아버지와 오빠 사이의 촌수쯤 되는 남자. 내게 잠 못 이루는 연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의논하고 물어보고 싶다가도 아차, 다 되어도 이것만은 안 되지 돌아 누워버리는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먼 남자. 이 무슨 원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다. 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는다.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은 남자.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한 번은 보고 싶습니다. 오광수. 한 번은 보고 싶습니다. 먼 발치에서라도 보고 싶습니다. 사는 모습이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 그려진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안부를 물어봐야 뭘 합니까? 이제 와서 아는 척해서 뭘 합니까? 어떤 말로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때의 일들도 오묘한 세월에 설득 앞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웃는 모습 한 번 보고플 뿐입니다. 한 번은 보고 싶습니다. 내 가슴에 그려져 있는 얼굴 하나가 여느 안악내보다 더 곱게 나이 들어가도 환하게 웃고 있는 미소는 그때 그대로 그렇게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이 혹시나 고단하시면 당신의 모습에서 그 미소가 사라졌다면 나는 가슴이 아파서 어찌합니까? 그래도 한 번은 보고 싶습니다. 아내와 나 사이 이생진.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 기억이 일찍 들어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들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인생? 철학? 종교? 우린 너무 먼 데서 살았습니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김용택.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떴다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을 사무쳐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 대시로 당신께 보냅니다.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영상을 보면서 역시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또 힘이 되는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힘들거나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역시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이 길을 또 살아가리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이어서 저희가 시를 들어볼 건데요. 이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서연 선생님, 황성숙 선생님, 김길순 선생님이십니다. 세 분의 시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며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귀뚜라미 나희더.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귀뚜루루 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 오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김준수 시인의 꽃, 아마 전 국민의 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로 저희의 마음을 그렇게 울려놓더니 사별한 지 6개월 만에 재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엄청 배신감에 휩싸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여기 끝에 보니까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가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기절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은 또 읽어주시면서 어떠셨는지 또 이야기를 듣고 싶어집니다. 네. 제가 이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이렇게 선택하게 된 것은 저희 인생하고 너무 닮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 굴곡 없는 사람 없고, 외부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평온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는 항상 따뜻할 때도 있고, 그리고 비바람이 칠 때도 있고, 눈보라가 칠 때도 있고, 햇살이 가득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가을하고 어울리지 않나 싶은 생각에 선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시가 있었는데, 깃두라미 시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이게 좀 내용이 좀 남다르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보니까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리 벗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라고 외치는 그 울음을 깃두라미에 표현해서 들려주는 시였는데, 이 시기절을 들으면서 약간 우리들의 삶, 도시인의 어떤 팍팍한 삶, 이런 걸 노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또 직접 읽어주신 선생님은 또 어떤 느낌이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젊은 날에 저는 이 시를 만났을 때 공감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감동이 살아있어서 이 시를 한번 읊어보고 싶었고요. 젊은 분이 쓰신 시고, 또 도시 라이덕 선생님이 여기 가까운 노원, 거기 서울과학기술대학원 거기 문창작 네네네.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저보다 많이 젊으신 분인데 아주 젊었을 때 쓰신 시예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내 울음 아직 노래 아니다. 내가 수많은 그 노래를 만들려고 했지만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그리고 맨 끝 기절에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우리는 부단히 누군가에게 노크하고 노래를 보내고 사랑을 구합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 말씀 자체가 한편의 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저희에게 좋은 시를 읽어주신 세 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또 세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를 이렇게 선택해주신 시를 보면서 이때쯤이면 우리가 자연의 소리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약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조금 가다듬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매미 소리가 막 시끄럽게 나다가 어느 순간 살짝 줄어들 때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아, 가을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이런 자리에서 또 들어보니까 또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세 분이 또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김자경 선생님, 홍성미 선생님, 김성옥 선생님 이어서 차례대로 세 분의 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밤 이슬은시다. 이 기철 내일이 또 햇빛에 모자를 쓰고 올 것이다. 나무들은 비탈에서도 망명을 원하지 않고 위기의 뿌리 우어로 늙고 푸른 평화를 펴든다. 동시같이 아름다운 나무의 호흡 소리를 들으며 오늘을 기워 내일로 가는 푸른 신발을 신는다. 꽃에서 열매의 거리까지 계절은 부지런히 걸어왔다. 내 발에 옮기는 어디까지 나를 따라왔을까? 초승달 같은 약속을 손톱에 새겨놓고 초록 종이에 쓴 일기를 아이 이름처럼 읽는다. 고요의 아래 정막의 밑칸에 그리움 몇 겹 검서처럼 숨겨놓고 꽃봉지 터지는 탄성으로 하루를 건너간다. 나뭇잎 한 장도 마저 먹지 않고 내일 먹으려고 남겨두는 벌레처럼 나의 하루도 단추만한 여백을 남겨둔다. 내 이웃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고요에 발 담근 밤 이슬은 시다. 나쁜 엄마 고현혜. 이런 엄마는 나쁜 엄마입니다. 뭐든지 맛있다고 하면서 찬밥이나 신밥만 드시는, 옷이 많다고 하면서 남편의 낡은 옷까지 꿰매 입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밤새 끙끙 앓는 엄마. 한평생 자신의 감정은 돌보지 않고 왠지 죄의식을 느끼며 낮은 신분으로 살아가는 엄마. 자신은 정말 행복하다고 하면서 딸에게 자신의 고통이 전염될까봐 돌같이 거친 손과 가죽처럼 굳은 발을 감추는 엄마. 이런 엄마는 정말 나쁜 엄마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헌신하고 더 줄 게 없어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뜬 채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엄마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밥을 풀 때마다, 고운 중년 부인의 옷을 볼 때마다, 뒤뜰에 날아오는 새를 그랜마라고 부르는 아이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식 가슴에 못 박히게 하는 엄마는 정말 정말 나쁜 엄마입니다. 난 여러분께 나의 나쁜 엄마를 고소합니다. 늙어가는 길, 윤석구. 처음 가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무엇 하나 처음 하는 길은 없었지만 늙어가는 이 길은 몸과 마음도 같지 않고 방향 감각도 매우 서툴기만 합니다.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합니다. 시리도록 외로울 때도 있고 아리도록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어릴 적 처음 길은
호기심과 희망이 있었고 젊어서의 처음 길은 설렘으로 무서울 게 없었는데 처음 늙어가는 이 길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팡이가 절실하게 애틋한 친구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가다 보면 혹시나 가슴 뛰는 일이 없을까 하여 노역인 줄 알면서도 두리번 찾아봅니다. 앞길이 뒷길보다 짧다는 걸 알기에 한 발 한 발 더디게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아쉬워도 발자국 뒤에 새겨지는 뒷모습만은 노을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하면서 황혼길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꽃보다 곱다는 단풍처럼 해돋이 묻지 않은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시가 아주 저희에게 심금을 울리는 시들입니다. 우선 밤이슬은 희다라는 시는 저는 밤이슬을 왜 희다라고 표현했을까? 그 차가움이 주는 느낌을 희다라고 표현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엄마와 늙어가는 길인데 나쁜 엄마 제목만으로도 저희에게 주는 네 혹시 선생님이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기르셨거든요. 근데 낙골딱 나오면서 가을 하늘을 보는데 진짜 일찍 가신 우리 엄마가 너무 나쁜 엄마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시처럼 더군다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나쁜 엄마라서 저는 고소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리움에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 저도 이 시 들으면서 제 마음에도 제 나쁜 엄마가 한 분 계십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같은 마음이실 것 같고 저는 늙어가는 길을 들으면서 제가 순간 여기 볼펜을 꺼내서 여기다 이렇게 낙서를 했어요. 처음 가는 길입니다를 바꾸고 싶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로 바꾸고 싶다 이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함께 가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길에 초년생인 저도 있을 거고 이미 또 익숙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저를 이끌어 주실 거고 그래서 이걸 함께 가는 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가는 길이 외롭지 않지 않을까? 또 힘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또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이 글은 지금 이제 제가 느끼는 지금 그런 마음하고 같은 것 같아가지고 이 구절에서 나는 이 어떤 게 마음에 드냐면 내 마음에 찾아오는 외로움, 그리움, 두려움 이것 때문에 내가 마무리해 늙어가는 일인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저도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하는 이 구절이 오늘 좋아가지고 선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저희가 준비한 이 시 낭송의 시간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어제 이제 사회 해주셔야 돼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직접 읽어주시는 시를 들으면서 훨씬 제 마음도 촉촉해지고 제가 원래 가을을 굉장히 타는 여자였는데 일에 지쳐서 가을을 잊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가을을 아주 제대로 만끽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또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같이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주 작은 꽃을 준비했습니다. 네.
형 선생님 어떻게 우시는 건 아니시죠? 아 너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네. 아, 선생님들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여러 행사를 또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고 아, 특별히 가을이 저에게 더 의미 있고 깊이 있는 그런 가을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수 쌤은 좀 어떻게 좀 보내셨어요 그 시간들을? 아, 저도 지금 함께 현장에 있으면서 보면서 느낀 건 아, 진짜 이 마음속이 왠지 이렇게 간질간질해지는 네. 듯한 느낌이 간지러웠죠. 마음이지 않았나. 사랑에 대한 주제들도 너무 좋았고 네, 네, 가족에 그렇죠. 대한 주제들 눈시울도 저도 살짝 좀 그 붉히는 음악 있잖아요. 우리 어느 그거, 60대 그거. 노부부 네, 이야기 그런 거. 네. 그런 것도 좋았고 진짜 선생님들이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나 네, 싶은 우리 나이 생각이 드신 분들이고 들었습니다. 일반 분들이신데 네, 되게 지역 잘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신데 너무너무 뭐 프로페셔널했던 느낌이 네. 들어요. 네.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이 가을 저희 그 감성을 한껏 풍성하게 해주시지 않았나 네, 싶은 생각이 너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날이 점점 이렇게 차지죠. 차지고 또 계절이 바뀌는 계절에 우리 또 감기들 우리 시청자분들 감기들 조심하시고 또 저희는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더 밝은 모습으로 또 더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우리 한번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걸어서 마을 속으로.